드디어 업비트가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승장을 앞두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올려줄 코인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왕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 어제 엄청 올랐죠.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횡보다, 그쵸? 그리고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이거다 지금 구도가, 그쵸?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여기서 떨어질 때도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니까 조정이긴 한데 그냥 계단식 하락으로 천천히 진행되는 뭐다? 기간 조정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가 여기서 박스권을 계속 가고 있었고 이후에 한 번에 올려주는 모습, 제가 이 부분을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월가 애들이 들어온 다음에 패턴이 2023년부터 되게 재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시면 상승, 계단식 하고 며칠 만에 바로 복구, 올라가고 계단식 하락, 복구, 계단식 하락, 복구, 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엄청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제가 겁낼 거 없다, 걱정하지 마셔라 라는 말을 계속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였다면 좋은 수익이 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영상을 시청해 주셔야 이런 것들도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트 섹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도 지금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선물도 보면은 제가 선물방이랑 멤버십방이랑 두 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선물방 보면은 어제 이 롱을 잡은 게 아니고 이건 오늘 잡은 거고요. 어제 잡은 거는 어떻게 됐냐면, 자 보시면 원래 이제 제가 롱을 보다가, 그렇죠? 요즘 패턴이 기간 조정으로 우하향하면서 지겹게 빼는 패턴이라 거의 끝날 무렵 또는 큰 음봉이 남았을 가능성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2월 24일 날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25일 날 롱 계속 유지하면서 2차 타겟 갔고요. 그 다음에 숏으로 잠깐 바꿨다가, 이게 어제 밤이에요, 6시. 그리고 다시 롱으로 7시에 스위칭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올라가서 올타겟 찍고요. 그쵸? 올타겟 찍었고, 그 다음에 또 롱을, 눌림롱을 친 다음에 이렇게 먹은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멤버십도 보면은 이렇게 다 코인들을 종목,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에 제공해드리는데, 이건 이제 현물이죠. 업비트 현물. 보면은 크로노스, 이캐시, SV, 뭐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캐시, 그쵸? 뭐 폴리곤, 멀티포스엑스 등등 계속 쭉쭉쭉쭉 타겟을 가고 있죠. 이렇게 초록색 체크 표시가 타겟을 갔다라는 소리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아니 너 자랑하려고 영상 찍냐? 아니죠. 왜냐면 제가 이렇게 올려드린다니까요. 제가 비트 형제 이러면서, 여기 보세요. 오늘 아침 7시에 24분에 비트 형제다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리고 올라주면 좋겠다, 그쵸? 말아올림 이전 관점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는데, 그러니까 되게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가끔씩 이런 거 올린단 말이에요. 이런 거 올리고 뭐 이런 거 올리면은 또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구독자가 줄어들고 하는데, 뭐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 다만 여러분들이 항상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진짜 끝까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 것들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아마 이 영상을 진행하는 중에 지금 이 단계에서 아마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거나 다른 영상을 누르신 분들은 결국은 이 코인을 다시 고점에 사거나 조급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고점을 가는 무빙을 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주말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신고점을 처음 터치할 때, 이 신고점을 처음 찍으러 갈 때 보면은 여기에서 조정이 나옵니다. 부분에서 신고점을 가려고 하는 시도를 첫 번째로 할 때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때는 조정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신고점을 간다라고 하면 직전 고점은 69,000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빔 전에 있던 고점이 64,000이니까 한 64,000에서 69,000 정도 사이에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간 다음에 강하게 조정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 무빙 때 뭘 해야 된다? 줍줍 하셔야 됩니다. 줍줍.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손절을 짧게 잡고 진입한다, 나쁘지 않아요. 그게 나쁘지 않은데, 근데 아마도 우리 영상을 계속 시청해주시고 계신 분들, 혹은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고인물들이 많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은. 그분들은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예측하지 말자, 우리 그냥 추세 따라가자, 그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왜?
48K에서 이거 빠지고 올라가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뭐겠냐? 사이클을 우리가 예측하면 안 된다. 예측할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뭐다? 추세 계속 따라가자. 그런 말씀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현금 비중을 점진적으로 30%까지 줄이고 코인을 그러면 70%까지 점진적으로 만들 건데, 그럼 그때 과정에서 올라갔을 때 이 부분에서 조정이 세게 나온다고 하면 여기서 뭐 하면 되냐? 비중 덜어주면 되겠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덜고 조정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줍줍하면 베스트인데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측하다가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분할 매도를 해서 비중을 또 무슨 제가 여기서 조정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다고 여러분들이 비중을 무슨 뭐 현금을 뭐 20% 20%가 이제 뭐 이거 코인이죠. 코인을 뭐 20%만 남기고 현금을 뭐 80%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현금을 100%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무모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워렌 버핏도 본인이 시장을 예측을 못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예측하고 하는 게 제가 최근에 요때 빼고는 잘 맞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계속,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맞았더라도 또 맞을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연속으로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운이 좋았을 가능성이 높다. 어쩌면이 아니고 사실 실질적으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야만 이 시장에서 더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과거의 사이클로 봤을 때 이 부분에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이걸 월봉이나 이런 큰 프레임으로 봤을 때 우리가 꼬리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이제 몸통을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럼 여기가 이제 보면은 58,000 라인이 있고요, 58,800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꼬리 라인이 또 보면은 한 65,000 이렇게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나 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분할로 매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할 매도한 다음에 비중 얼마나 남기면 되냐면요, 다시 코인을 45%에서 50% 정도 남기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70%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다시 이렇게 줄이시면 되고, 만약 내가 이미 45에서 50인데요 이러면은 한 5% 정도만 익절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0에서 45를 여기서 익절해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 다시 잡는다. 그러니까 보통 어느 지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큰 조정이 나온다 했을 때 저는 여기일 것 같아요. 여기 우리가 그동안 횡보를 했던 곳, 혹은 그래서 여기가 이제 1차 매수존, 그 다음에 여기가 2차 매수존일 것 같아요. ETF 때 고점 나온 자리, 그 다음에 최근에 횡보했던 자리, 거기를 이제 1차, 2차로 잡아주시고, 혹시나 모를 현금을 갖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더 떨어지는 박앤셀이 나온다면 그때 확실하게 잡으려고. 그러면 이 자리가 안 오면 현금 계속 들고 있으면 바보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만이 아쉬워서라도 더 들고 있게 되고, 그리고 분할 매도 하면서도 분할 매수 해주고, 그런 식으로 48 해주면 우리가 리스크 관리도 되고, 그 다음에 더 많이 아이러니하게도 홀딩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갖춰지는 거예요. 왜? 내가 만약에 정말 풀매수를 이런 데서 한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막 올라갈 때는 기분 좋았는데 이런 피레침 같은 거 나오면 화들짝 놀래가지고 손실 보는 거 아닌가? 손절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비중을 확 줄이게 돼 있어요, 시장가로.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요인을 우리가 제어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심리를 역행하는 것이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걸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코인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라고 생각만 하면 될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나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계속 현금을 가져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뭔가 좀 어렵다 하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멤버십의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다. 선물도 마찬가지로 선물방이 있고요. 그래서 membership 가입하는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아까 보여드렸던 텔레그램 방, 그리고 멤버십 전용 카톡방, 이렇게 두 가지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선물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빗썸과 업비트가 모두 피스 코인을 상장합니다. 얘는 솔라나 기반의 오라클이거든요. 그쵸?
근데 알트레이어도 되게 좋은 코인이긴 한데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더 괜찮아 보여요. 왜냐면 업비트에서 에어드랍을 줬잖아요. 솔라나 에어드랍을 피스를 줬는데 사실 업비트가 에어드랍을 준 코인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거래소가 진짜 무슨 속된 말로 창렬이다, 양아치다, 그쵸? 에어드랍은 홀더의 고유 권한인데 왜 거래소 지원 안 해주냐 이런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피스는 지원해줬어요. 그리고 상장까지 시켰어요. 업비트가 에어드랍을 지원하고 상장까지 시킨 코인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걔가 또 어떻게 지금 상장이 됐냐? 워나마켓이랑 BTC 마켓을 바로 어떻게 해버렸다? 직상장해버렸습니다. 이런 코인은 여러분들 뭘 보시면 되냐면 세이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세이나 블러 이런 애들 보시면 돼요. 물론 좀 다를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에어드랍이라는 것을 나눠주고 난 다음에 다른 거래소는 상장이 돼서 한번 털긴 했지만 그래도 세이처럼 이렇게 막 엄청 빨리 상장하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에어드랍 받은 다음에. 그럼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코인을 뭘로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비슷한 개념이 완전히 비슷하진 않겠습니다만 샌드박스 저번 불장 때 샌드박스 상장할 시기 그때 샌드박스 같은 개념으로 해석을 해도 어느 정도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 폴리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개념들. 근데 물론 폴리곤은 에어드랍이 아니었죠. 샌드박스는 BNB 런치패드였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우리가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 피스라는 코인이 되게 재밌는 코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은 진짜 무조건 사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항상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세일을 봐도 여러분들 상장하고 나락을 엄청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얘가 10배 넘게 오른 건데 그럼 우리는 언제 얘를 봐야 되냐 피스를 이런 자리에 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장을 했을 때 관심이 없어야 돼요. 정말 관심 없을 때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자 보시면 세이 같은 경우도 얘가 여기서 상장하고 난 다음에 계속 그냥 꼬라박았어요. 계속. 근데 얘는 그거랑은 좀 다를 거예요. 왜 세이랑은 좀 다를 수 있는 게 뭐냐면 세이는 이때 거의 최초 상장에 가까운 개념이었거든요. 거의 다 동시 상장할 때였으니까. 그래서 차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이었는데 피스는 얘는 이미 상장을 해서 이 과정을 한번 거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간 다음에 지금 업비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만 우리가 조정이 오면은 사볼만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사보는 거는 천천히 사모으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업비트가 이제 제가 좀 서구 형이 지금 정신을 차렸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업비트는 상장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워낙마켓 상장한 애들은 정말 그 졸업 코인에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이 오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 빗썸이 상장을 되게 공격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이제 17년도에 빗썸이 오히려 코인이 별로 없었고요. 그때 10개인가 7개밖에 없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때 업비트가 빗썸을 잡겠다고 비트렉스라는 거래소에 알트를 가져와가지고 업비트가 알트를 많이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그 간편한 인터페이스까지 더불어서 이 점유율을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빗썸이 그 전략을 하고 있는데 업비트가 그때의 기억을 좀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워낙마켓을 워낙마켓이 아니고 신규 상장을 2개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코인들이 더 많아지거나 하면 진짜 춘추전국 시대 느낌으로 알트 진짜 옛날 우리 17년도의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로 해외 거래소 해야 됩니다. 해외 거래소 해야 돼요. 김치 프리미엄 오기 전에 넘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신규 상장 코인들 해외 거래소에다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고정 업비트 수요가 있어요. 고정 빗썸 수요, 고정 국내 거래소 수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여기에 있는 코인이 전부라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되게 많기 때문에 추후에 한국만의 불장이 오잖아요. 김치 프리미엄을 동반한 한국만의 김부장이 올 때 그때 이런 애들은 더 갈 수 있다는 거.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2년에서 3년 정도의 장기 투자자가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얘기 하고 있고요. 이거는 계속 장기 투자자가 늘어난다고 하는 건 홀딩하는 물량이 늘어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줄어들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에서 자꾸 튀어오르는 게 있어요. 프리미엄이 강하게. 그쵸? 이거는 상승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 이제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61,000달러의 목표는 아직까지 유효하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42,000에서 반등한 후에도 통합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상승하기 전 차트잖아요. 여기서 이제 올랐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이 정도까지 올랐잖아요. 58,000까지. 여기까지 좀 더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일단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항상 걱정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업비트에 상장을 하게 되잖아요. 신규 상장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 업비트의 상승률을 보고 기존에 있던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을 팔고 이 상장 코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시체가 양산이 되는 건데요. 그때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걸 피스코인 같은 거를 불나방에서 탈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팔면 순간적으로 3% 정도 급락이 와요. 그런 거를 주어서 우리가 미리 우리는 좀 물량을 줄여놨다가 그걸 다시 사서 어떻게 한다? 내 개수를 늘리는 그런 형태의 전략도 좋은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업비트 상장했을 때 항상 뭔가 비트가 조정이 온 적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하려고 하지 않겠다. 그렇죠? 비중을 조금 줄이는 정도지 예측하려고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예측한다고 하는 것은 현금 비중을 과도하게 높게 가져가는 것을 말하겠죠. 그런 거는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까 제가 예측을 하지 않더라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추세만 타고 가면 멤버십에서도 현물 아까 잘 된 거 받고 선물방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응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0일 동안 활동하는 고래 집단의 비트코인 실현 가격이 갑자기 엄청나게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이게 무슨 말이냐? 최근 고래들이 시장가로 지금 뽀모가 엄청나게 오고 있다. 그러면 이게 뽀모의 영향이 뭐겠느냐? 당연히 ETF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ETF랑 그 다음에 앞으로 좀 뭐 나왔죠? 반감기 남았잖아요. 그럼 이 내러티브까지 빨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만 이게 끝난 다음에는 일부 좀 조정이 올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가를 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의 저항은 좀 세게 오는 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면 우리는 된다. 그걸 이제 피대칭 같은 게 올 때 우리는 노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대응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게 알트코인 마켓캡인데요. 이게 저도 좀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원 사이클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 알트에 대해서 좀 저평가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토탈로 한번 보죠. 토탈을 보면 이런 데를 거의 다 왔어요. 우리 비트코인이 48,000 했을 때 그때 2022년 3월 달에 있는 그 가격, 루나 사태가 있기 전의 가격, 거기까지 거의 다 왔어요. 토탈은. 이건 뭐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뭐 알트코인 다 포함한 전체 암호화폐 시총 가격인데 토탈 2는 뭐냐? 여기서 비트코인의 시총을 뺀 겁니다. 그럼 여기 있죠? 그렇죠? 근데 토탈 3를 보면은 얘는 더 밑에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건 지금 강세가 어떻게 되고 있냐? 비트 이더, 알트 순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 세이나 불수세미 이런 애들이나 뭐 AI나 그 비트코인의 상승보다 아웃퍼폼하는 애들 있죠. BNB라든지 이런 애들은 예외를 두고 대부분의 알트들이 지금 얘네들보다 못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 얘네들 결국은 따라온다. 왜냐? 상승장에는 뭐니 해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알트가 최고예요. 자, 토탈에서 올라오는 각도보다 토탈 3가 올라가는 각도가 더 가파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결국 알트장이 온다라고 하는 건 지금 주요 저항을 어쨌든 뚫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결국 어떤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자리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장이 오면 비트가 신고점을 가준다라고 했을 때 얘도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마켓캡만 단순 비교해도 뭐겠어요? 많이 오를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돼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좋은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트코인의 포물선 곡선이 시작됐다. 이 곡선 이후에 엄청 올라갈 것이다. 얘도 이런 식으로 갈 거다.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어쨌든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요. 정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와, 블랙록의 ETF가 현재까지 10억 달러 상당의 거래량을 달성했습니다. 주식 ETF 중에선 11위고 상위 0.3%, 주식 중에서는 상위 25위. 자,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지금 우리가 가장 핫한 건 뭐예요? 미국 주식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국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 주식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많은데 코인은 아직까지 생각보다 더뎌요.
그러니까 뉴스가 막 나오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그냥 들어가려고 했다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좀 떨어지면 들어가야겠다 하고 관망하는 추세예요. 그리고 미국 주식 너무 좋으니까.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닥의 상승률을 보면 코인이 더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나중에 되면 이 주식의 거래량을 거의 다 와갈 때쯤, 정말 우리 그 상위 시총에 있는 뭐 빅테크 애들을 이길 때쯤, 혹은 거의 다 따라잡을 때쯤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5입니다. 장난 아니에요. 이것도 정말 말도 안 돼요.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런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그냥 알릴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천천히 지내시면 됩니다. 안심하세요. 그리고 잘 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어떤 정도의 심리로 보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망이에요. 너무 비싸서. 자, 근데 이분들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코인을 산 걸 보여주고 수익률이 이러니까 나도 이거 샀어 하면서 인증하면 이분들이 조금 즐길 때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직은 2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상승장 초입이라 생각을 하고 계속 가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신고점을 가는 과정에서의 한 번의 조정, 그거는 좀 우리가 염두에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48,000에서 생각보다 조정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신고점을 가는 과정에서 피레침의 형태로 빠르게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그때 알트들이 우지한 빔대처럼 순간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고 그 급락을 우리는 받아 먹으면 된다. 요 관점, 요렇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말아라. 현금 비중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말아라. 요게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돼서 다른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뭐 틀렸네 맞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틀려도 저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 예측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된다. 지금은 새로운 사이클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시장을 거스르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차이나 10년물과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와 고수익 스프레드, 비트코인의 올타임 설정, 포물선 움직임의 시작과 끝을 알렸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냥 볼 거 없어요. 이겁니다. 올라간다는. 근데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우리가 2020년 이후에 기술주와 좀 동조화되는 형상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너무나 비트코인이 동기화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면서 시장의 재료가 소멸되고 금리 꺾이는 그 과정에서 주식도 같이 꺾이게 되면 코인도 좀 조정이 올 수 있다. 혹은 아예 같이 사이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금 우리가 주의하면 돼요. 아까 신고점 가는 과정에서의 조정, 그 다음에 너무나 과도한 동기화로 인해서 기술주와 같이 죽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요거까지 조심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기술주가 최대한 오래 가도록 빌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락장만 안 되면 된다는 거예요. 하락장만 안 되면 사람들의 매수 심리만 안 꺾이면 된다. 왜? 그래야 코인이 더 간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주식하는 사람들, 부동산 하는 사람들 다 와서 재미 살짝 보면 끝난다. 그래서 인간 지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읽어야 돼요. 그리고 코인 유튜브가 이 세상에 너무 많다. 그리고 내 유튜브 혹은 남의 유튜브 모든 사람들의 알고리즘에 코인 유튜브가 뜨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위험신호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유튜브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역설이긴 해요. 그게 잘 돼야 제 구독자가 늘고 저도 잘 되는 건데, 항상 이게 시장 자체는 그런 상황이 되면 고점일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가 체득을 했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는 갖고 가야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정확히 차트나 이런 가격적인 관점들보다도 심리적인 관점에서의 매도 타점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온체인 지표의 주요 저항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봤던 게 그거예요. 2-3년 비트코인 보유자 물량이 실현 상한액 비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평균 매수 가격은 48,900. 그리고 강력한 저항선 중 하나다. 여기 돌파하고 55,000까지 넘어서면서 마지막 남은 최대 저항선은 68,000달러 선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신고점만 뚫으면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갈 가능성이 높아 이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오면은 조정점 오고 그 다음에 본격 랠리 될 거다 이런 건데, 신고점 가는 과정에서 조정이 온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좀 온다거나 뭐 그런 과정인데, 어쨌든 눌림목 좀 있으면 그때 여러분들은 현금 비중 늘렸던 걸로 잡으시면 돼요. 다시. 아시겠죠? 그런데 아까 계속 말씀드립니다. 시장 거스르지 마시라.
현금 뭐 80%, 100%, 90%, 70%안 돼요. 상승장에서는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직 알트장 오지도 않았어요. 제대로 된 거. 자, 그리고 매트릭스포트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올해 위험자산 중에 가장 수익률이 높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코인으로 돈 벌면 뭐 돈이 적나요? 그러니까 똑같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0억을 벌었다 칩시다. 뭐 주식으로 10억 벌면 대단한 돈이고 코인으로 10억 벌면 대단하지 않은 돈인가요? 아니죠. 똑같이 10억이죠. 근데 위험자산들 중에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수익률이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주 애들보다 더 오른다라는 소리는 주식으로 사람들이 가주면 가줄수록 뭐다? 결국 코인으로 마지막에 우리가 2021년에 겪었던 것처럼 오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코인하고 있으면 그냥 끝. 고민할 거 없음. 아시겠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면은 여기에 신규 투자자 본격 유입 아직이다. 고점 멀었다. 보세요. 이게 댄님이 올렸는데 이게 이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 비율이 엄청나게 오른다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부동산 이런 사람들이 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코인 뭐부터 시작하면 되니 하는데 비트코인이 비싸요. 그럼 뭐부터 봐요? 이더리움 봤다가 이더리움도 보니까 아니 몇백만 원씩 하네. 얘가 왜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높아? 딴 거 살래. 그럼 알트장 순환으로. 근데 알트장 차트 보니까 아니 토탈3 차트 보니까 어땠어요? 오르려면 남았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조종 온다 이런 과정에서의 그 미시적인 관점에서 내가 이걸 뭐 설사 좀 덜 먹더라도 덜 먹는단 말이 뭔 소리냐면 현금 비중을 덜 늘려가지고 매수를 조금 덜해서 개수를 덜 늘리더라도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추세를 따라가줘야 우리가 이거를 낙오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지. 현금을 늘렸는데 48,000 이후에 현금 늘려놨는데 다시 못 잡아서 올라버려서 지금까지도 못 잡고 계신 분들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나중에 엄청 높은 자리에 사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신규 유입보다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왜? 신규 유입은 그냥 사려고 마음 먹고 유입이 오는 건데 그럼 그냥 사거든요. 근데 진짜 시장 쓴맛 딴맛 다 본 사람들은 이럴 때 오히려 무서워서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잘 버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해주시면서 영상 올라올 때마다 계속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 상장 잘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